안녕하세요.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아름다운 기차기 관사 조혜숙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라고 좋은 지혜 말씀 글들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네요. 덥다고 찬 거 너무 먹지 마라. 아무리 더워도 갑자기 찬물 샤워하지 마라. 더위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감사함을 그리고 유익한 것들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더 나은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일단 아름다운 기차를 탑승하셨으니 몸 풀고 마음 열고 재밌고 신나게 달려봅시다. 삶의 무게일랑 살짝 옆으로 비켜놓고 말입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이 시스터즈의 울릉도 트위스트로 시작합니다.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잎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잎. 울렁울렁 울렁대는 저녁 가슴. 오징어가 국면이면 시집가요. 육지 손님 어서와요. 트위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릉도길. 연락선도 형편없이 지쳤구나. 어지러워 비틀비틀 트위스트 요게 바로 울릉도. 평생 가가도록 기차 구경 한번 못 해보고 살아도 기차보다 좋은 비행기는 구경 실컷 하며 살아요. 싱글벙글 생글벙글 저녁 총각 영감마님 어서 와서 춤을 춰요. 오징어도 태풍일세 트위스트 사랑을 합시다. 오늘은 드라마 작가 박서림입니다. 1930년 충남 서천에서 나셨고 1958년 KBS 방송 소설 공모에 장마루촌의 이발사로 당선되어 문단의 정식 데뷔합니다. 약 40년간 방송작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TBC 아차부인 재치부인, KBS 즐거운 우리집, 단막극으로 윤회설이 있었습니다. 책으로는 내 안에 있는 파랑새가 있고 한여름밤의 고전 산책 등 외에 몇 점이 더 있습니다. 80세 분들의 10대 시절 TV가 없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듣는 것이 전부였죠. 그때 아주 인기였던 장마루촌의 이발사 생각나시죠? 그 작가가 바로 박서림입니다. 이번에는 추풍령 남상규가 노래합니다. 바람도 쉬어가는 저 풍년 굽이마다 한마음 쌓여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흐렸구나. 추풍 영국에 기적옥토 숨이 차서 목매여 울고 가는 저 풍경 구비마다 싸늘한 철길 떠나간 아쉬움이 뼈에 사무쳐 거칠은 두 뺨 위에 눈물이 어려 그 모습 흐렸구나. 추풍 영국에 삶은 선택으로부터의 시작이라 합니다. 선택된 것들이 쌓여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바르게 옷을 입을 수 있듯이 모든 관계가 힘들지 않게 진행될 수 있으니 첫 번의 선택은 신중해야 되는데 때론 습관에서 생기는 오류로 실패 또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선택에서 무리가 생기면 망가지기 쉽습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생로병사,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와서 생각하니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후회하지 않으려는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필요한 사람으로 사라진다면 바른 선택에서 얻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기차를 탑승하신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송춘이가 노래합니다. 노들강 600년.
너를 방면 꿈을 꾸는 늙은 뱃사고 기우는 서산열 못 잡아놓고 내 나라 생각하는 세상만 가면의 선선 서대구는 예쁜데 날짜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골라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보통은 저자를 보고 목록, 목차를 보고 친구나 이웃이 알려주는 책을 우선 손이 가지요. 때론 베스트셀러를 선택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분의 글이어야 되고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하면서 골라보고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주접을 떨었다면서 웃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조금은 달라진다고. 그저 제목이 마음에 들면 손이 가고 쑥 훑어봐서 활자가 눈에 거스르지 않게 들어오면 집게 되고 적당히 두꺼워야 되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듣다 보니 아, 나도 좀 그러는데 하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가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입니다. 내가 보고 아는 것은 세상 한 구덩이만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통,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자기 주장도 분명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다른 이들의 생각도 수렴할 수 있는 가슴이 필요하답니다. 이번에는 안다성이 노래합니다. 사랑이 메아리 칠 때. 바람이 불면 하늘에 올라 노래를 띄우리라 그대 창까지 달 밝은 밤은 호수에 나가 가만히 말하리라 못 잊는다고 진정이 도로 못 잊을 줄엔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내 피는 봄엔 강변에 나간 꽃잎을 띄우리라 그대 집까지
소식을 보내리라 사오진 사연 사오진 사연 진정 이토록 사모질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내 질문을 해봅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자신에게 질문해볼 만한 것입니다. 젊었거나 나이 들었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 또는 살고 싶나? 얼마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대로변 찻길 뒤편에 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선 길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된 남자아이와 그의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멀끔하게 준수하게 생긴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반으로 뵈는 두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들 3부자의 소녀는 집게로 주위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집어 가지고 온 종량제 봉투에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집어? 그렇지. 젊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 아이들 아빠에게 갔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젊은 아빠는 저와 마주한 눈이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머리를 조금 숙여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두 아들들은 훗날 나라가 필요로 할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 마음이 굳혀졌습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아직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희망을 다져봤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감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박재란이 노래합니다. 행복의 샘터. 심심사 골외로이 비어있는 꽃인가
사랑은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며 잘 자라 여물 수 있게 보듬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사랑은 시들지 않는 꽃이 되고 아름답고 멋있고 단단한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기차 레일이 끝까지 만나지 못해도 늘 서로 같이 옆에 있어주듯이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요. 오늘 책입니다. 박서림의 내 안에 파랑새가 있다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난날의 우리 생활상을 뒤돌아보며 상수를 느껴보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간직해야 할 소중한 삶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세월과 함께 바뀌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가도 분명코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가정이라는 귀한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8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1959년대 라디오 드라마가 대단한 인기였음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 장마르촌의 이발사라는 드라마가 인기였지요. 그것을 쓴 작가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내 안에 파랑새가 있다는 작가의 박서림입니다. 저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느낌으로 박서림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세월 참 빨리도 간다 하지 않습니까? 여름도 계속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하, 여름. 지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덥다고 찬 거 많이 드시지 말고 깔끔하고 건강하게 올여름을 잘 지냅시다. 남이래가 노래합니다. 이정표입니다. 하차할 때가 다 됐네요. 주변 정리하시고 기차가 서면 천천히 하차합시다. 늘 평안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길 잃은 나그네의 나침파 아니냐 항구 잃은 연락선에 고동이 드냐 해지는 연마루 홀로 선 너니 이정표 고향길 타향길을 손지대 주네 찬 십자로에 신호등이냐 정처는 나그네의 주마등이냐 버들이 떨어지는 삼거리에 이정표 다 고향 가는
길속 울려만 주